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개인적인 스케줄 관계로요. 월요일 날은 영상을 하나밖에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미국 주식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저녁 8시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한 10시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미 28,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클릭수를 보면서요. 지금 아무래도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하락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하락장이 좀 끝났으면 하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진정될지 알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그 중국 쪽에 바이러스 문제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투자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터 세워놨던 각자의 투자 원칙이 있을 텐데 이 투자의 원칙에 계속해서 좀 의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현금을 늘 보유한다든지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자라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투자의 룰이 있잖아요. 이런 룰을 다시 한번 본인과 대화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장 때문에 손해 금액이 커져서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좀 수익을 발생시키자 하고 또 대출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한 조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따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정시키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조금 가다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저녁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조금 이따 방송되는 저녁 8시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 초반에 잠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한 추세를 지켜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마이너스 0.74%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러셀 2000 역시 1.92%나 빠지면서 한마디로 시작에는 조금 힘을 내다가 나중에 쭉 미끄러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주식 중에서도요. 많이 하락한 종목이 보입니다. 인바이테가 14% 넘게 하락을 했고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가 13.59%, 업스타트가 12% 넘게 빠졌습니다. 니오가 11.76%, 누홀딩즈가 9.63%,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9.08, 차지포인트가 9.06, 레모네이드 8.68, 소파이가 7.66% 떨어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블록이 7.64, IONQ가 7.47, 팔란티어 7.42, EV고 7.34, 스노플레이크 7.32, 버진 갤럭틱 7%,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쭉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행히 빅테크 중에서는 이렇게 폭락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다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요. 개별 종목의 소식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련된 뉴스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제 주식 하락을 이끌었던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중국 쪽의 록다운 소식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요. 17.5 밀리언이니까 175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선전이란 도시를 록다운을 이번에 조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에 걸쳐서 전 시티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번에 테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버스라든지 그 지하철까지 다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요. 자, 비즈니스들도 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피해 입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는 폭스콘이 지금 이 도시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폭스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제조사잖아요. 자, 이 애플의 그 협력사인 폭스콘 역시도 지금 생산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테크 자이언트들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커다란 대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뭐 허웨이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전기차 대표적인 기업이죠, BYD, 그리고 텐센트 역시도 여기에 헤드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 쪽에 굉장히 타격이 심했겠구나,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그 기사를 보시면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주식들이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는 다운그레이드들이 쭉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넘게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두가 8.28% 빠졌고요. JD.com이 11.46%나 폭락을 했고요. 뭐 그들을 이어서 PDD 역시 19.34%나 빠지면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시장 상황에서는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감소시킬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은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국 지역의 그 대도시 중에 하나인 선전이 봉쇄가 되면서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자, 이번 기사에 보시면요, 모더나를 비롯한 각종 그 백신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시죠. 자, 많은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월요일날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 지역에 새로운 변종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름이 델타 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 더하기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델타 크론이 지금 중국 지역에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2020년 초에 전염병이 돌던 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더나의 가격은 17.6%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8.59%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결국 12% 올라갔습니다. 노바박스는 마이너스 1.45%로 마무리가 됐네요.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관심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델타 크론이라는 변종이 중국 지역에 한정된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금요일 날 WHO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세계 보건 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델타 크론이요, 이번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잘하면 또 이 새로운 변종이 또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쪽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 소식이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체인의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따라서 중국 쪽에 만약에 다시 한번 변이 바이러스가 펼치게 되고, 그래서 록다운이 여러 도시로 퍼져가게 되면요, 전체적인 그 세계의 경기가 마비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쪽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원래 좀 공급 체인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좀 회복을 하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발병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이 공급 체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의견을 얘기했는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룰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뭐 스페시픽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어떠한 어드바이스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조언의 얘기는 뭐냐면,
physical thing,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죠.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그냥 주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라. 뭐 얘기만 듣고 보면 테슬라를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어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치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셀할 생각이 없다. 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나면 날수록 달러를 들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지금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상화폐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움직임 하나가 감지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버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에 우버가 가스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가스라는 것은 이제 가솔린을 얘기합니다. 가솔린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우버가 새로운 차지 하나를 지금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연료 보조비를 이제 손님한테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부과되는 그 부가 차지는요. 드라이버, 즉 운전자한테 바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 어떠한 수익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드라이버가 직접 그 가솔린을 돈을 내잖아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비용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이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이러한 그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그 임시 퓨얼 서차지는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솔린 가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 서차지 역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와 같은 고객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버 출입,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썰차지가 45센트에서 55센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식 배달 같은 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최소 35센트에서 많게는 45센트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추가적인 이 연료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버는 굉장히 빠른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로 지금 그 우버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그 드라이버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냐면 출입당 1달러를 더 주는 거예요. 1달러면 한 1,200원 정도가 되죠. 따라서 한 번 그 고객을 모실 때마다 1,200원을 더 지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1년에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우버에 지금 종사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바꾼다면 조금 더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버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미국 쪽에 있는 드라이버 중에서 닛산 리프라는 그 전기차를 몰게 되면 최소 6,000달러까지 지금 지원금이 우버에서 나오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를 찰 때도 우버에서 지원금을 준다. 디스카운트 프라이싱이 나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이 좀 결성이 돼 있겠죠. 다른 자동차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우버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버 내에 존재한다. 굉장히 좀 요 역시도 스마트한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가솔린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전역의 에버리지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2센트까지 치솟은 상황이 있습니다. 1년 전에 2달러 85가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만에 기름값이 얼마나 오른 거냐면요. 4.32 나누기 2.85입니다. 그렇게 되면 51.5%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지금 51.5% 정도 연료값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에너지 위기가 지금 미국 을 비롯한 전 세계에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코모디티즈, 우리가 이 원자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재 시장이 뭐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리고 공급망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겪는 와중에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메이저 이그제큐티브, 우리가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드 멤버는 뭐 이사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기업들의 내부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 때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앞날이 조금 어두운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이제 목돈을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도의 소식이 곧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원자재 기업에 있는 내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러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여러 원자재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이더들이, 내부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몇 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최근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그 3월 7일부터 3월 11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지금 4개나 되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에서 내부자의 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의 티커 네임은 AMR이고요. 알파 메탈로지컬 리소시즈의 약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3.9 밀리언이나 되는 매도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CF입니다. CF 인더스트리즈는요. 비료를 만드는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8.1 밀리언. 세 번째 대본 에너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유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랑 관련이 된 에너지 기업이죠. 4.5 밀리언. 마지막으로 HP 같은 경우는 7.6 밀리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기업에서 내부자들이 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원자재 가격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조금은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연준의 FOMC 미팅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FOMC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미팅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여기에서 과연 0.25%를 발표하느냐 아니면 0.5%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출렁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CNBC 프로의 기사가요. 이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페드에서 연준에서 벤치마크 레이트이 이제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는 0% 가까이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당히 낮게 조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기어를 넣고 있다. 다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2018년 이후에 최초로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연준이 아마도 쿼터 퍼센티지 0.25를 얘기하는 겁니다. 0.25% 정도 이번에 상승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수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FOMC 미팅이 화요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이틀간의 그 연준 미팅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대로 그냥 진행된다면 주식시장은 호응을 할 거고요. 만약에 기대에 어긋나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한번 통계적인 자료를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자, 페드가 한동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올린 경우가 지금 3번이 있었는데요. 그 3번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좋은 방향을 보였는지 이런 걸 한번 총기를 살펴봤다는 거죠. 자, 그 3번은 언제 일어났었냐면 2004년 6월 30일 날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상승했었고요. 두 번째가 2015년 12월 16일, 세 번째 마지막은 2016년 12월 14일입니다.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을 이번에 다우존스
다우존스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리스트로 엮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에 속해져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이 연준이 첫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요. 이렇게 5개입니다. 첫 번째는 VJ시죠. 버라이즌이 1.9% 정도 올라갔고요. 자, 두 번째는 암젠입니다. 1.2%, 그리고 하니웰은 0.7%, 맥도날드 0.2%, 월마트가 0.1%. 적어도 이 5종목은요. 금리가 상승되는데도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첫 번째로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다우존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 한정을 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첫 번째는 인텔입니다. 마이너스 9.2%, 한 달 만에 지금 9.2%면 상당히 하락폭이 컸죠. 두 번째는 시스코 마이너스 8.7, 세 번째 세일즈포스가 마이너스 7.9, 디즈니 역시 마이너스 7.3, 코카콜라가 마이너스 6.9%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리스트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주들이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되고 나서 한 달 뒤에 금융주들은 올라갔는지 많이 떨어졌는지 뭐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요. 지난 3번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될 발표가 있은 후에 한 달 후에 주가는요. 마이너스 3.0%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JP 모간 역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8%고요. 자, 골드만삭스 역시 마이너스 5.6%, 그리고 마지막 TRV 트래블러즈 컴퍼니는 마이너스 6.6%.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컨셉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금융주가 급등을 할 것 같은데 모두 다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자,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에 반영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는 발표가 되면 셀오프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도요. 금리가 인상하니까 지금 금융주로 다 옮겨가야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시기에는 이미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어쩌다 보니까 오늘 기사들은 모두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더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조금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막 영상만이라도 조금 긍정적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 등장하는 전문가 이름은 케빈 오릴리고요. 이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자신 있게 주장을 피력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주식의 매수 기회다. 특히 테크 주식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의 기회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머지않아 테크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요, 제가 이러한 하락장과 한판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포트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에 조금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면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이런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7 interest rate hikes because it would put us into a recession. The Fed has seen this story before. They know that movie. They're not going to do that. We still have structural issues, and one of them is inflation, primarily on protein in food and energy. Energy may self-resolve quickly. The sentiment's changing there about getting more production happening in the U.S. And we have politics at play, which often starts to focus the government on issues to try to reduce inflation. If I were Biden right now going into these midterms, and I have all these supporters in my party worried about what I'm doing, about solving the price of chicken and steak and all kinds of other food items and gasoline at over $5 in San Diego, I think you're going to start to see some jawboning that may take the pressure off there. I'm just more optimistic.
I love it when everybody turns because it gives you a buying opportunity. I mean, the sentiment right now is getting really negative. And I've seen this movie before. I hope it gets even worse. Let me buy more stock. So you think we're bottoming? If we're not there, we're close? We're close. You can never pick the bottom. I wish I could, but I've started to average into the decimated names and all this negativity piling in. This is the opportunity. You have to learn from the past. Well, what are the decimated names? What are you talking about specifically? Well, pick any tech stock you wish. You pick a monster like Facebook. That's taken up behind the barn and cut in half. You think people have stopped advertising on Facebook? No, they haven't. The Chinese names are on sale today, 7 and 9% down. What a slaughter fest. That's after they've been cut in half. So, you know, I've seen this But that's not representative before. of the overall market. Those are individual story things, those Chinese names, for a variety of reasons. They're down because you have the biggest uptick in COVID cases in mainland China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n you obviously have the regulatory, the delisting issues that have weighed heavily on those stocks. So I hear you. They're attractive, maybe, to someone like you because they've come down a lot, but that's not representative of a pullback in the overall market. The market may very well be up, and those stocks could still be down. It's important that everybody hate the name you're buying. Absolutely important. You want to have every analyst saying it's going to zero, then you buy some. That's how it works. You have to look at the fundamental growth rates. That's what matters about everything. Growth, growth, growth. Are they still growing or not? Now, energy, you know, which was a great ride, I'd say it's time to sell. I've done that. That was a fantastic move, but it's over because we're going to solve our energy problems.